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김승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호신공 심소정입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희극과 비극 사이 편인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맡은 인물은 코미디계 영원한 대부 이주일 씨입니다.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유명한 개그맨인데 두 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주일 씨? 선생님,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세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네네네, 잘하셨어요. 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유행어. 네, 그게 아주 머릿속에서 네. 맴돌죠 항상. 그 유행어하고 어떻게 이렇게 외모랑 조금 매치를 해서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네. 또 그걸로 인해서 당신을 사심 없이 그래도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예. 그게 더 효과가 있었다. 예. 더불어서 선생님께서는 이주일 씨 하면 어떤 게 조금 떠오르실까요? 이 선생님 말 따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네. 못생겨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지. 아, 못생겨서? 네. 또 그렇게 풀이를 하시나요, 선생님? 네. 오.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은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분은 뒤에서 그러니까 무명 생활을 너무 많이 했죠. 못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인기가 너무 많았던 분이고 네. 좋았던 분이고 네. 진짜 울고 웃기고 했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그렇죠. 찾아와서 안방극장을 쥐락펴락했었던 네네. 그런 스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듬거리는 말투로 실없는 소리를 툭 던지고 또 작고 왜소한 체구에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남자. 하지만 이주일 씨는요, 이름처럼 2주 만에 업계 1등 그리고 콧대 높고 권위적이었었던 정재계 엘리트들의 캐스팅 1순위가 됩니다. 콩나물 팍팍 묻혔냐? 그리고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 안방극장의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린 남자입니다. 국민 스타죠. 네, 또 외모만으로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이주일 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말년의 행보를 들여다봤을 때는 자신의 직업과는 달리 결코 희극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1940년 10월 24일생 용띠였던 이주일 씨. 이주일 씨 본명은요, 정주일 씨였습니다. 병마와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생애를 좀 점사로 보신다면 선생님, 어떤 결과, 풀이들이 나올까요? 맨 처음에는 초년에는 고생을 좀 하시지만 네. 그래도 40대 이렇게 후반에 들어가시면서는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는데 네. 이분 사주를 본다면 저희 할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암산을 지니고 있어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꽃을 피는 사주다. 네. 그러다 보니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속으로 골마 있지 않냐. 그 골다 보니까 그게 무엇이 되냐, 병이 된다. 왜? 직업상 웃어야 되고 내가 보여줘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든 면은 내가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가시는 그 길을 너무 땡겨버린 거 아깝죠. 선생님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점사로 보셨을 때?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 집안에 빌었던 분이 계시고 빌었던 분이요? 할머니가 이렇게 빌었던 분이 계시고 이 사람 사주는 우리 같은 사주예요. 박수가 되든가 박수가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웃음을 주고 울고 웃기고 하는데 우리도 구슬하면 울고 웃기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사주는 빌어야 되는데 아니 코미디언으로 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 아니 진짜 오늘의 공통 키워드가 희극과 비극 사이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키워드에 딱 맞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국민 배우, 국민 MC, 국민 스타. 우리는 이렇게 높은 인지도와 유명세 그리고 인기에 따라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이곤 합니다. 이주일 씨도 살아생전에 국민 스타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었고요. 유재석 씨 또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국민 MC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 씨도 국민 영웅으로 불려왔는데요. 이렇게 국민이라는 단어, 이 수식어가 붙여지는 연예인들 갑자기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의 사주에 혹시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랑을 받는 국민 MC 스타 영웅들이잖아요.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을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있죠. 있어요, 사주에? 부럽네요. 사주에 그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네. 나랏밥을 먹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뭐 연예계로 보내라, 네, 네. 뭐 작가로 해라, 뭐 MC로 해라, 막 이런 뭐 무조건 다 신의 가물이 있다고 다 무당되고 네, 네. 이런 무속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주일 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빌었어요. 이 집에. 그리고 누가 하나가 무당이 나와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다 누르고 살다가 이주일 씨가 방송으로 연예계로 터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풀어낸 건가요? 사주가 용띠고 네. 정말 밑에서는 못 놀아요. 밑에서는 못 놀고 네. 자기가 놀아도 최고로 놀아야 되는데 이거에 진짜 코미디언 네. 그걸로 했기 때문에 난 터졌다고 봐요.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유재석 씨나 김연아 선수의 경우도 위에서 놀아야 하는 선생님 표현대로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인 건가요? 그렇죠. 부럽네요. 네. 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뭐 사주의 특징, 기운 이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전부 다. 왜냐면 이분들을 얼굴을 보거나 뭘 보면 네.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반암살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어요. 반암살? 예, 그게 부와 명예, 네.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우러러보는 사주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네. 반암살이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연세에 네. 진짜 한 세기잖아요. 90 저기 그럼요, 6살이시다 그러면. 네. 근데 그 동안에 고생은 하셨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진짜 50년 세월 동안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살아셨던 게 네. 그게 아니었던가 싶어요. 앞으로 바람살 있는 사람을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통령과 재계서열 1순위 회장이 먼저 찾아오게 할 정도로 파급력, 유명세 그리고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었던 연예인은 이주일 씨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주일 씨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와 친분이 있었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제안으로 정치 제안을 받아들였었고요. 그가 만들었던 통일국민당의 국회의원으로 최종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개그맨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제15대 국회의원 출마 선거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판에는 나보다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코미디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떠난다 이렇게 전설적인 오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연예계로 돌아와서 풍자성 강한 개그를 선보이면서 역시나 대중들에게 개그맨으로서 여전한 큰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이주일 씨가 코미디계, 개그계로 돌아오지 않고 정치를 계속 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성품이 되게 고든 성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판은 말 그대로 속이고 속이는 판이잖아요. 단지 정주영 회장님이 이러니까 한 번에 해봐라 해가지고 하셨던 거는 네. 그래 한 번의 경험은 해보자 하고 하셨던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당신 성품 가지고는 정치라는 건 그 짧은 세월도 진짜 환면을 느끼셨으니까 나보다 더 개그 진짜 코미디를 더 많이 하지 않냐.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니까 네. 당신들이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안에서 너무 다양한 것들을 그렇죠.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훌훌 정치계를 떠나올 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선생님 말대로 똑같은데 네. 이 사람은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다. 왜냐하면 너무 곱고 고지식하고 정직하고 누구한테 이런 걸 잘 못해요. 말은 코미디언이고 웃기고 이런 거는 하지만 네네네. 그 뭐 같은 정 씨라 해서 정주영 씨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봐라 해서 잠시 잠깐은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 사람 성품 자체는 안 돼요. 쉽게 그냥 말을 한다면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지금 개그맨으로 네. 스타가 됐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서질 않고 네. 그냥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기가 자기 분수를 알아서 그냥 내려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는 만큼 이러고 갔다. 그렇게 보여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91년 11월 이주일 씨는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는데요. 당시 아들 정창원 씨의 나이가 28살, 28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결혼까지 앞둔 상황이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인 이주일 씨에게 차를 사달라 이렇게 졸랐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거절을 하자 마지못해서 어머니가 몰래 차를 사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하루 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이주일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 더욱 흡연량이 늘었었다고 합니다. 결국 폐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주일 씨의 외아들이었었던 정창원 씨, 두 분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단명할 사주였을까요? 그의 운명을 풀이해보자면? 이 사람 사주를 봤을 때 단명은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날의 일진에 그날의 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주일 씨는 네. 이 아들을 가슴에 묻고 진짜 막 그냥 막 살기로 한번. 왜냐하면 눈앞에서 진짜 그렇잖아요. 네. 자식을 앞에다 세웠는데 아우 막 그 얘기하니까 오시나요? 아까서부터 왔어요. 지금 근데- 선생님이 받으시는 느낌이 어떤 느낌? 서럽고 한이 많고 죽을 만큼 힘들었다.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아들, 외아들이 단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주일 씨의 죽음과도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들 사주를 보면 단명사주예요. 아, 왜냐하면 네. 정 씨잖아요. 네네. 이 집안 위를 본다 그러면 산소 자체가 잘못돼 있거든요. 명당을 제대로 써야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내가 자식을 낳고 해야 되는데 그 네. 여지가 못하거든요. 산소가 잘못되다 보니 네. 이 이줄 이 선생님 사주에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 그 자손이 비명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 또 일진하고도 안 맞고 네. 시하고도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났고 네. 자손 손도 귀하고 그리고 당신도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어졌고 그렇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좀 이어서 드리고자 했던 질문이 선생님 말씀 중에서 살짝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앞서 이주일 씨 본명이 정주일 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주일 씨가 정씨 집안의 6대 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정창원 씨는 7대 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7대 독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이 정씨 집안은 대가 끊기게 네, 된 건데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앞서 살짝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집이 손이 귀한 네. 이유가 네, 결국은 산소 때문인 건가요? 네네. 어, 산소. 그럼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일단 묘를 조금 잘못 썼다. 명당이 아니고 흐트러졌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손이 귀한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은 좀 그러니까 산소가 네. 없고 귀하기는 하지만 네.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빌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또 다른 의견은 네네. 이 그날에 이 아들이 네. 살이 꼈지 단명은 아니다. 맞죠. 선생님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명인데 네. 뭐 물론 어떻게 됐건 간에 차로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에 일진에 살이 껴서 사고가 난 거지. 이 선생님처럼 뭐 단명은 내가 볼 땐 단명은 아니고 네. 누가 놓고 그냥 지금은 만신들이 이렇게 모셔놓지만 네. 물 한 그릇 떠놓고 이 집은 빌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빌었더라면 좀 더 갔을 텐데. 예로부터 사람들은 광대에 익살맞은 제주를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또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왔습니다. 눌,
웃는 얼굴의 광대, 그게 진정한 미소였을까요? 예, 웃는 얼굴 속에 슬픔을 감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모든 웃음은 울음의 한쪽 얼굴을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대처럼 슬픔을 감춘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괴로움을 잠시나마 내려놓기 위해서, 덜어놓기 위해서 신을 찾고 신을 모시는 무당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사건과 인물들로 다음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